간절히 바라온 만큼 내가 알고 깨닫게 된 범위 내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심리적인 기법들을 이 책에 빠짐없이 담았다. 책에서 소개한 방법을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 없이 행복에 성큼 다가가게 되리라 확신한다. 여러 연구들로 검증된 정말 확실한 방법들이기 때문이다. 좋은 말의 파동을 여러분과 함께 넓혀 나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 함께하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의 저자 나이토 요시히토님의 또 다른 책입니다. 말버릇의 힘,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이 정말 좋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버릇을 바꾸기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 삶이 바뀐다. 180도 바뀐다. 부가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하죠. 이게 정말 그렇게 될까? 뭐 말투 바꿨다고 뭐 내 삶이 뭐 크게 달라지겠어? 정말 99% 분이 이렇게 안 하고 1%의 사람이 하기 때문에 1%의 사람이 정말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믿게 되죠. 그런데 이 책은 63가지, 63가지의 심리 실험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명하고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이런저런 심리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왜 행복해질 수 있고 말버릇을 바꾸면 어떻게 해서 내 삶이 바뀌는지 그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에 대한 증명을 각 장마다 꼭지꼭지마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이걸 보시면서 이 책을 보시면 그래 한번 해볼까? 얘 진짜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죠? 말의 파동을 넓혀보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행복해지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면서도 정작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결코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상해서 그런 것도 아니니 걱정은 내려놓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그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아직 모를 뿐이다. 방법을 모르니 행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못했을 뿐이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 심리학에서 밝혀낸 여러 노하우만 잘 활용하면 누구든 분명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심리학에서 밝혀낸 여러 노하우만 잘 활용하면 누구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다. 그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입에 달고 살던 말버릇들을 조금 바꾸기만 하면 된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행복한 말을 입에 담아라.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해봐요. 행복해지고 싶거든 행복한 말을 입에 담아라. 이 책의 거의 핵심 문구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 입으로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행복한 말을 입에 담아라. 정말로 이 문장 하나만 명심하면 된다. 캐나다 케이프 브레튼 대학교의 스튜어트 맥켄 심리학 명예교수가 수행한 연구를 살펴보자. 그는 14만 명 이상의 트위터 계정과 그 트윗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고 그 결과 놀라운 결론을 도출했다. 바로 불행한 사람은 트위터에 부정적인 말만 올리고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말만 올린다는 사실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왠지 요즘 컨디션이 엄청 좋아. 오늘은 하늘이 맑아서 기분까지 상쾌함 같은 긍정적인 트윗을 자주 올렸다. 반면에 회사 가기 싫어. 우리 회사 진짜 짜증나. 같이 부정적인 트윗을 자주 올리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을 덧붙이자면 맥켄 교수는 해피 트위터일수록 부자가 될 확률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긍정적인 말에는 이처럼 좋은 결과만을 불러오는 불가사의한 힘이 깃들어 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긍정적인 말에는 이처럼 좋은 결과만을 불러오는
불가사의한 힘이 깃들어져 있다. 누구나 쉽게 믿고 누구나 쉽게 해낸다면 불가사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여러분. 1% 사람만이 이 불가사의한 힘을 믿고 실행한다는 거 기억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짜증나는 일만 생겨. 그런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반문하곤 한다. 여기서는 일단 긍정적인 사람인 척 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게 이런 짜증나는 일이 생기다니 라는 마음이 들어도 난 언제나 행복해 라고 되뇌어보자. 이때는 실제 입으로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이토이토리님의 1% 부자의 법칙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이거예요. 입 밖으로 꺼내서 소리를 내는 것. 이랬을 때 말에 파동이 생겨서 우리 주변을 둘러싼 에너지가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들도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여러분 입으로 내뱉어야지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읊조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부터. 마음속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죠. 말 자체에 그 에너지, 그 주파수의 자체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도 그냥 척하는 거라는 거예요. 행복한 척 하다 보면 진짜 행복한 기분으로 바뀌게 된다. 유명한 심리학 이론으로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심리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는 정서 이론이 존재한다. 감정이나 정서가 먼저 생긴 후에 신체적 변화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각이 곧 감정을 유발하고 감정보다 우선한다는 견해다. 예를 들어 짜증나는 일로 기분이 언짢다가도 행복한 일을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화난 감정이 누그러지고 기분이 정말 좋아진다.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을 말한다기보다 행복을 말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것이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행복한 일만을 입에 담고 행복한 얼굴을 하는 습관을 길러라. 정말 놀라울 만큼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출퇴근길에 지하철이나 식사 시간 등 일상 속 다양한 생활 속에서 항상 생글생글 웃는 습관을 들여보자. 혹시 지금 재미있지도 않은데 웃음이 나올 리 없잖아? 라고 생각했는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런 태도는 금물이다. 재미있는 일이 있든 없든 일단 웃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미국 페이러 디킨슨 대학교의 심리학 박사 에린 폴리는 24세부터 43세 사이의 남녀를 모집하여 1분 동안 강제로 웃기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연구자들은 자발적인 웃음이 아니더라도 웃고 난 후 참가자들의 기분이 실제로 좋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인간은 본래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끼지 못한다. 슬픔과 행복을 동시에 느낄 수 없듯이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은 어느 한쪽만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웃는 습관을 통해 당신의 일상을 긍정적인 정서로 가득 채우자. 부정적인 감정은 자연히 물러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생각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 혹은 자성 예언이라고 부른다. 아, 이 예언 이름 정말 좋네요. 자기 충족적 예언 혹은 자성 예언. 프랑스 클레몽 오베르뉴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교수인 장클로드 크로아제는 소위 머리가 나쁜 사람은 스스로 똑똑하지 않다는 그 믿음 때문에 정말로 지적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저조한 학교 성적은 본인의 믿음이 옳다는 사실을 스스로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한다. 어차피 나 같은 인간은 시시한 인생을 살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하면 예언의 힘에 따라 인생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만다. 그저 그런 미래를 스스로가 불러들이는 셈이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우선 매일 쓰는 말버릇부터 바꿔야 한다. 이제 어차피 난이라는 말 대신 나 역시라는 표현을 습관처럼 써보면 어떨까? 나 역시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나 역시 갈고 닦으면 반짝반짝 빛날 거야. 나 역시 누군가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나겠지. 그 말이 있잖아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도 하고 그녀도 했다면 내가 왜 못하겠어? 한번 외쳐볼까 우리?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이때 팔을 그 응원의 팔처럼 옆으로 이렇게 탁 휘두르면서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을 그냥 휘두르면서. 이런 긍정적인 말을 내뱉도록 항상 의식적으로 노력하자. 그러니 나 역시라는 긍정의 말버릇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도록 하자. 못할 것도 없지, 그쵸? 못할 것도 없지. 나 역시 할 수 있어. 못할 것도 없지. 네. 이렇게만 해도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손을 움직여가면서 이 못할 것도 없지. 나 역시 할 수 있어라는 말만 해도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밑에서 에너지가 쫙 올라오는 느낌을 저는 받는 것 같아요. 행복해지려면 결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발놀림을 가볍게 하고 몸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한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이 정도 거리면 그냥 걸어갈까? 에스컬레이터 말고 계단으로 가야지 등의 생각을 하며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인간도 일종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동물의 한자를 살펴보면 움직이는 생명체란 의미가 담겨 있다. 그 의미 그대로 어떤 동물이든 움직이다 보면 신체가 활성화되면서 생기를 띠게 된다. 주위에 적당한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일수록 피부나 머리카락에 반들반들 윤기가 도는 걸 볼 수 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약학대학의 사회학 명예교수인 패트릭 폰타네는 역시 손쉽게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운동을 추천한다. 최근에 좀 짜증이 늘었다고 느낀다면 우선 운동 부족을 의심해보고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자. 기분이 금방 상쾌해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힘들지 않은 가벼운 산책 정도다. 그야말로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하다. 여기에 이어서 경보만큼 빠를 필요는 없지만 평소 걷는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걸으며 자연스레 리듬을 타보자. 몸에 리듬감이 생기면 신이 나면서 마음도 들뜨니 안성맞춤이다. 빨리 움직이는 것, 빨리 걷기 이런 것만으로도 진동수를 높일 수 있다라고 지난번 책에서도 공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매일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만을 담은 일기를 써보자. 저명한 사회심리학자이자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교수인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사람들에게 하루 15분씩 3일 동안 일기를 쓰게 하는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실험 결과 일기를 통해서 참가자들의 대다수가 마음이 상쾌해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매일 15분, 3일만 진행했는데도 이런 변화가 나타났으니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서 가장 극적인 효과를 누린 참가자가 긍정적인 감정 언어를 충분히 활용하며 일기를 쓴 사람이라는 점도 밝혀냈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맛있다, 예쁘다 같은 긍정적인 감정 언어를 자주 사용할수록 효과가 극대화됐다는 것이다. 불안이나 긴장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정서로 지울 수 있다. 이를 상쇄 효과라고 한다. 부정적인 감정일 때는 이런 생각 그만해야지 하는 정도로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너무 힘이 약해서 감정의 상쇄 효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 좀 더 긍정적인 상황을 상상하며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번 프로젝트도 성과를 낸 것처럼 승진했어. 남쪽 섬에 가서 아름답고 광활한 바다를 우아하게 헤엄치는 거야. 놀이공원을 하루 전세 낸 것처럼 친구랑 마음껏 즐겨야지. 사귀는 사람이랑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즐겁게 분위기를 내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상상하면서 실제로 말을 해보면 효과는 더욱 커진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에너지를
좋게 해 주는 취미 생활을 찾아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늘 일상을 그냥 고만고만하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편이라서 딱히 말하는 취미 생활이 없거든요, 사실 지금도. 근데 뭔가 그 순간 에너지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면서 뭐 불안하고 긴장되고 기분이 안 좋고 이럴 때에 이걸 확 바꿔주는 상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강력하고 든든한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또 이렇게 말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달콤한 음식을 먹어서 뇌에 자극을 주자. 단 음식을 먹으면 즉시 기분이 좋아진 효과가 있으니 이를 통해서도 부정적인 감정이 어느 정도는 상쇄될 것이다.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우울할 때 맛있는 음식 먹을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을 좀 빨리 벗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와, 그리고 다음 또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말버릇은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가? 말버릇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 소개해 보겠다. 미국 켄터키 대학교의 심리학 박사 데보라 데너는 수녀들이 수십 년 동안 쓴 일기를 보관해 놓은 어느 수녀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 연구팀은 먼저 수녀들이 자신의 일상사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껴왔는지 분석하고 일기에 적힌 내용만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을 분류했다. 표를 보면 일기에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쓴 수녀들이 부정적인 일기를 쓴 수녀들에 비해서 훨씬 오래 살았다는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 그냥 오래 산 것도 아니고 훨씬 오래 살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와, 긍정적인 일기를 쓰신 분들이 93세에 생존율은 52%, 부정적인 일기를 썼던 분들이 93세 생존율은 18%.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일기를 쓰셨던 분들은 93세 생존율 52%, 부정적인 일기를 쓰셨던 분들은 93세 생존율이 18%. 여러분, 말버릇이 건강에도 정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네요. 좋은 말버릇이 뭐 기적을 불러일으킨다, 뭐 성공시킨다, 삶을 바꿔준다, 건강에도 좋다. 이게 그냥 듣기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조사를 통해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너무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긍정적인 말버릇에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무조건 나 자신을 속여야 한다. 숙취가 남아 있어도 상쾌해. 오늘 컨디션 최고야. 라고 말해보는 시기다. 전 예일대학교 총장이자 심리학 교수인 피터 셀러비는 감기나 독감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 최대한 행복한 일만 떠올리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이 그룹에서 감기에 따른 몸의 통증이 가라앉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반대 경우도 실험했다. 감기나 독감으로 고생하는 또 다른 그룹에게 슬픈 일을 생각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그 결과 이 그룹은 몸의 통증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증상 회복에 대한 전망 역시 비관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다고 느낀 날일수록 더욱 신경 써서 행복한 일만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자. 오늘은 멋진 사람을 만날 것만 같아. 왠지 오늘 회의는 잘 풀릴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일, 행복한 일을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우리의 몸은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쉽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컨디션이 좋아지곤 한다. 그러니 무엇이 됐든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질 만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아침을 가뿐하게 시작하고 싶다면 잠드는 순간까지도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불 속에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좋은 일만 떠올리며 잠을 청하도록 하자. 잠에 들려고 누웠다면 오늘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반성은 낮 동안이나 저녁 시간까지 끝내도록 하자.
잠자리에 들 때는 무조건 기분이 행복해지는 일만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상만을 보고 듣는다.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과는 무의식 중에 거리를 둔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이 사람 푸념을 계속 듣다가는 나까지 우울해질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순간 긍정적인 사람은 불평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이들은 선택적 지각을 한다. 모든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기분을 유쾌하게 만드는 자극만을 선택적으로 담는 것이다.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교의 심리학과 겸임 교수인 데릭 이자코비츠는 이론에 따르면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선택적 지각을 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일에만 시선을 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프로그램 중에서도 텔레비전 보다 보면 뭐 사건, 사고, 뭐 고발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드라마들 중에서도 굉장히 비극적이고 슬픈 것들이 있습니다. 자극적이라서 굉장히 또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몰입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쫙 몰아서 봅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거 다 끝나고 났을 때에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삶 자체가 순간적으로 좀 뭐 '무의미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저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밌게 봤어. 그 드라마가 주는 시사하는 시사점도 굉장히 좋아요.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근데 그걸 보고 났을 때에 그냥 뭔가 맥 빠지고 힘이 없어지고 우울해지는 걸 저는 정말 너무 자주 느끼거든요. 그래서 좀 분간해서 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 행복을 불러오는 다양한 말하기 습관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 하나만 기억해 두면 된다 싶을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한 말이 하나 있다. 과연 마법과도 같은 이 말은 무엇일까? 답은 바로 고맙다는 인사말이다. 단 세 글자로 이루어진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 말을 입에 올리면 올릴수록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하면 된다. 어떻게 말 한마디로 행복해질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드는가? 하지만 이는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마이클 맥컬러프의 연구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맥컬러프 교수는 어떤 사소한 일에든 어떤 상대에게든 고맙다는 감사의 말을 잊지 않는 사람일수록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에서 모두 건강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이런 사람은 항상 유쾌한 기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질투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적게 느낀다고 말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사람들이 보통 감사를 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항상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설 때 서빙해준 직원에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보자. 편의점에서 점원이 도시락을 데워주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모르는 누군가가 열린 버튼을 눌러줬을 때 사무실 복도에서 누군가 부딪힐 뻔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길을 양보해줬을 때도 고맙습니다 라고 마음을 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언제 어디서건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 것이 포인트다. 상대방이 나한테 무언가 도움을 주었을 때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방식이 아님을 기억하자. 행복을 위해서는 도움을 받을 때만 감사를 표현하기보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평소에 신세를 진 사람에게는 때때로 감사 인사를 담은 문자나 편지를 보내는 방법도 좋다. 받는 사람도 기쁘고 마음을 전한 사람도 행복해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은 우리 문자 뭐 아니면 카톡으로 감사해요, 감사해, 고마워라 문자 한번 보내볼까요? 그 순간 받는 사람도 기쁠 거고 보내는 우리도 기쁘겠죠. 이게 뭔가 당연히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아닌 뜻밖의 이 감사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기분이 훨씬 더 좋고 이건 기분을 좋은 걸 넘어서 감동을 느끼잖아요. 보내는 우리도 보내면서 왠지 어우 막 가슴이 막 이상하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쵸?
여기에 또 감사, 고마워에 관련된 또 다른 실험이 있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게 증명이 됐냐면 감사의 말을 듣게 되면 다음에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에겐 더 이상 도와주고픈 마음이 들지 않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증명된 것이다. 이렇게 평소 언제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미래에 뭔가 곤란한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맙다는 말에는 이처럼 모두를 내 편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깃들어 있다. 가족들에게도 늘 옆에 붙어 있는 사람에게도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늘 해주는 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네, 포인트죠. 당연한 건 없어요. 그쵸? 지금 이렇게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책의 내용을 공감해 주시고 실제로 입 밖으로 꺼내서 읊조려 주시고 이런 여러분들께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처럼 좋은 말의 파동을 넓히고 넓혀서 나도 삶이 변하겠지만, 우리도 변하겠지만, 이런 좋은 에너지는 반드시 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정말로 밝은 미래를 끌어당기는 열쇠가 된다. 언제나 자신이 성공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눈에 쏙쏙 보이기 때문이다. 마치 어떤 주제와 관련된 책을 찾고자 서점에 갔을 때 몇만 권이나 되는 책들 속에서 내가 찾으려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과 같다.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이래서 꼭 성과를 내겠어.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업 기회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다가도 돈이 되겠다 싶은 아이디어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거나 신문을 보면서도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반대로 꼭 부자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처럼 좋은 사업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스스로 부자가 되겠다는 의식이 없으면 기회가 아무리 주어져도 고스란히 놓치고 만다. 원하는 바를 항상 의식했을 때 더 쉽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루고 싶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떠올리기 위해서라도 항상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자. 원한다고 다 이루어질 리 없는데 쓸데없는 짓 아닌가? 누군가는 이렇게 비웃을지 모르지만 개의치 말고 바라는 말을 항상 구체적인 말로 꺼내도록 하자. 이러한 습관은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꿈의 실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이런 긍정적 착각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매일 적어도 10번 정도 위에서 언급한 표현을 직접 소리내어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지만 세 가지 긍정적 착각과 관계된 말일수록 효과적이다. 난 참 대단해. 나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어. 내 미래는 분명 밝을 거야.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떤 역경이 닥쳐도 자신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씩씩하게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일부러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그리 많지 않다. 아니, 오히려 거의 없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대체 왜 그런 것일까? 나는 오랫동안 어째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 드디어 어떤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바로 방법을 몰라서였다. 간절히 바라온 만큼 내가 알고 깨닫게 된 범위 내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심리적인 기법들을 이 책에 빠짐없이 담았다. 책에서 소개한 방법을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 없이 행복에 성큼 다가가게 되리라 확신한다. 여러 연구들로 검증된 정말 확실한 방법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손쉬운 방법부터 차근차근 행복을 실천해 나갈 차례다. 한 개, 두 개라도 간단해 보이거나 마음에 담아둔 것부터 꼭 시도해 보기를 바란다. 분명 여러분도 이 책에 실린 방법의 효과를 금세 실감하게 되리라 확신한다. 나이토 요시히토. 네, 오늘은 말버릇이 불러오는 기적 같은 변화, 말버릇의 힘 함께 했습니다. 그야말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연구들로 검증된 정말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한두 개씩 해보시면 아마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는 63가지 심리 실험으로 증명된 행복 선순환의 말버릇이 담겨 있는데 63가지를 다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그야말로 꽂히는 거부터 해 나가시면 충분히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에너지를 넓히는데 여러분이 도움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말 함께하리였습니다.